직위가 사라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진짜 리더십. 당신은 직위가 없어도 여전히 리더인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드러낸다. 현직에 있을 때는 수십 명 수백 명의 구성원이 지시를 따랐다. 결제 한 번이면 조직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나 은퇴와 동시에 모든 공식적 권한은 사라진다. 더 이상 회의에 초대되지 않고 더 이상 조직도에 이름이 없다. 그 순간 남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은 그때 처음으로 깨닫는다. 자신이 행사했던 힘이 직위의 힘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의 영향력이었는지를 말이다. 직위 중심의 리더십은 은퇴와 동시에 종료된다. 그러나 영향력 중심의 리더십은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된다. 은퇴 이후에도 후배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고 어깨에서의 견을 묻고 사회가 그의 말을 경청한다면 그것은 직위가 아닌 신뢰가 만든 힘이다. 리더십은 더 이상 명함에 적힌 직함이 아니라 축적된 신뢰와 통찰의 총합이 된다. 인생 2막은 직위가 아니라 본질로 평가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리더십의 정제 과정이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은퇴 리더의 재발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 중 하나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고 60세 이후의 삶은 이제 20년 이상 이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구조는 60세를 기점으로 현역과 은퇴자를 구분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조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던 인재들이 한순간에 주변부로 밀려난다. 수십 년간 축적한 경험과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통찰이 개인 안에 머물러 버린다. 사회적 손실이다. 반면 일부 국가는 은퇴자를 또 다른 자산으로 활용한다. 기업 고문 멘토 프로그램 사회공헌 프로젝트 스타트업 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을 재투자한다. 은퇴는 배제가 아니라 역할 전환이다. 한국 사회 역시 변화의 조짐이 있다. 스타트업 멘토 비영리 조직의 이사 공공기관 자문위원 지역사회 리더로 활동하는 은퇴 인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체계적 구조라기보다 개인적 선택에 가깝다.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은퇴 이후의 시간을 소비의 시간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영향력의 시간으로 재설계할 것인가? 권한 중심 리더십에서 영향력 중심 리더십으로 현직 리더십은 대체로 권한 기반이다. 예산 인사권의 사결정 권한이 수반된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권한이 없다. 대신 남는 것은 경험 평판 네트워크 철학이다. 이때 리더십은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영향력으로 이동한다. 명령이 아니라 설득이 된다. 통제가 아니라 조언이 된다. 강제력이 아니라 공감이 된다. 은퇴 이후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인물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보인다. 첫째, 끊임없이 학습한다. 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는다. 둘째, 자신을 전직 임원이 아니라 현재의 기여자로 정의한다. 셋째, 권위 대신 경청을 선택한다. 은퇴 이후 리더십은 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깊이가 깊다. 의사결정의 최전선은 아니지만 방향 설정의 나침반이 된다. 리더십의 질은 권한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더 분명해진다. 권한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따르는가? 그 답이 진짜 리더십의 기준이다. 은퇴 이후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재배치되는가?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축적한 신뢰관계 명성의 총합이다. 은퇴는 이 자본의 용도를 바꾸는 사건이다. 조직 내부에서 사용되던 자본은 이제 사회 전체를 향할 수 있다. 기업 경영 경험은 지역 사회 혁신에 쓰일 수 있고, 산업 통찰은 청년 창업자의 실패를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시니어 창업이 증가하는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